화려한 드레스 및 악취와 피임을 위한 충격적인 사실 10가지. 여러분, 중세 유럽의 무도회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낭만적인 풍경은 오직 시각이 만들어낸 거대한 착각입니다. 실제 그녀들의 드레스 밑은 씻지 않아 떡진 피부, 피를 빨아먹는 벌레들, 그리고 임신을 막기 위해 몸 안에 쑤셔 넣었던 기괴한 도구들로 가득 찬 살아있는 지옥이었습니다. 오늘은 현대인의 상식을 완전히 박살낼 중세 유럽의 충격적인 위생 상태와 여성들의 처절한 생존 방식에 대해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 씻지 않는 몸과 죽음의 향기. 당시 유럽인들에게 물은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죽음의 사자였습니다. 흑사병이 전 유럽을 휩쓸고 지나간 뒤 의사들은 황당한 주장을 내놓습니다.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피부에 구멍이 열리고 그 사이로 나쁜 공기인 미아즈마가 들어가 병에 걸려 죽는다는 것이었죠. 이 말은 사실처럼 되었고 왕족부터 평민까지 모든 사람의 몸에서 물을 치워버렸습니다. 대신 그녀들은 리넨 천으로 얼굴과 목에 눈에 보이는 때만 닦아냈을 뿐 드레스에 가려진 몸은 수년간 묵은 각질과 땀, 피지가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이 지독한 쉰내를 가리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포만더입니다. 금이나 은으로 만든 공 모양의 장신구 안에 사향이나 용연향 같은 강렬한 향료를 채워 목에 걸거나 허리에 찼습니다. 하지만 씻지 않은 살 냄새와 향수가 섞여 만들어낸 그 냄새는 오히려 역겨움을 자아내는 기묘한 악취로 변질되었습니다. 무도회장에서 춤을 추던 남녀들이 기절하는 일도 잦았는데 이는 감동에서가 아니라 서로의 몸에서 풍기는 지독한 냄새 때문이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드레스 속은 벌레들의 천국.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들이 입은 옷의 상태입니다. 당시 드레스는 벨벳, 실크, 자수와 보석으로 장식되어 세탁이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겉감은 평생 단 한 번도 빨지 않은 채 대물림되기도 했죠. 당연히 옷감 사이사이는 이와 벼룩, 빈대의 거대한 서식지가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연애 도중에도 몸이 가려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목에 거는 작은 병 안에 꿀이나 피를 담아 벌레를 유인하는 벌레덫을 장구류처럼 차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여성들 초상화에는 강아지를 끼고 있는 그림이 많습니다. 동물의 체온은 인간보다 살짝 높아서 벌레들은 사람보다 옆에 있는 강아지에게 더 잘 기생하기 때문에 인간을 대신 제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미끼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들은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며 식사 후 종종 손을 닦는 수건이나 냅킨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참 길거리의 인분 지뢰밭과 초핀의 실체. 당시 유럽의 도시에는 하수도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모든 오물은 창밖으로 던져졌습니다. 성벽 위에서 쏟아지는 귀족들의 배설물, 일반 시민들이 던져버리는 요강의 인분과 소변이 길바닥에 층층이 쌓여 썩어갔습니다. 성벽을 자세히 보면 툭 튀어나온 작은 방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가르드롭이라는 화장실입니다. 바닥에 구멍이 뚫려 오물이 성벽 아래 해자나 길바닥으로 수직 낙하하는 구조였죠. 여성들이 신었던 초핀이라는 높은 굽의 신발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높이가 50cm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패션이 아니라 길바닥에 발목까지 차오른 똥물을 밟지 않기 위한 장화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도시는 거대한 똥물 바다가 되었고 드레스 자락에는 항상 말라붙은 인분 조각들이 훈장처럼 달려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벽 밑을 지나가다 위에서 떨어진 오물을 맞는 일이 흔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사들이 숙녀를 안쪽으로 걷게 하는 에티켓이 생겨났다는 설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차 화장실 없는 연회장의 풍경과 부달로 가장 경악스러운 지점은 배설의 순간입니다. 성 안의 화장실은 성벽 밖으로 구멍이 뚫린 가르드롭뿐이었고 연회장 근처에는 화장실이 거의 없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은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겹겹이 쌓인 치마 때문에 옷을 벗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볼일이 급해지면 그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연회장 구석이나 복도 커튼 뒤에서 그대로 서서 이를 보았습니다. 이때 사용된 도구가 바로 부달로입니다. 마치 소스 그릇처럼 생긴 이 길쭉한 도자기를 하인이 치마 밑으로 넣어주면 여성은 서 있는 상태로 대화를 나누며 보리를 보았습니다. 휴지가 없던 시절이라 양모나 리넨 조각으로 대충 닦아냈고 제대로 조준하지 못한 배설물은 드레스 안감을 타고 흘러내려 곰팡이와 세균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오죽음을 부르는 하얀 얼굴, 세루즈의 진실. 창백할 정도로 하얀 피부를 위해 여성들은 납가루를 식초에 섞어 얼굴에 두껍게 발랐습니다. 이를 세루즈라고 불렀습니다. 이 화장법은 피부를 서서히 부식시키고 치아를 검게 썩게 만들며 결국엔 납중독으로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화장독으로 피부에 구멍이 뚫리면 귀여운 별이나 달 모양의 천 조각인 뷰티 패치를 붙여 궤양을 가렸습니다. 18세기 영국과 프랑스 귀족들의 초상화나 일기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납 화장독으로 눈썹이 빠지자 실제 쥐 가죽을 잘라 붙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납 화장독으로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리면 그녀들은 가발을 썼습니다. 이 가발을 높게 세우기 위해 돼지 기름을 발라 고정했는데 이 기름 냄새를 맡고 쥐가 가발 속에 둥지를 틀기도 했습니다. 밤에 가발을 벗어 선반에 두면 쥐들이 들끓었고 자는 동안 쥐가 머리를 갉아먹는 것을 막기 위해 가발 전용 철제 케이지를 씌우기도 했습니다. 이제 중세 유럽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학대했는지 그 잔혹하고도 심도 있는 실체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융양의 내장과 동물의 방광 재사용되는 불결한 장벽. 현대에는 실리콘과 라텍스가 있지만 중세와 근세 초기에는 짐승의 장기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당시 남성들이 사용했던 피임 도구는 양이나 염소의 소장 혹은 돼지의 방광을 정성스럽게 말려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도구의 존재는 카사노바의 회고록에도 상세히 등장합니다. 그는 이를 영국식 외투라고 부르며 사용 전 바람을 불어넣어 구멍이 났는지 확인하곤 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 위생이었습니다. 이 가죽 주머니들은 제작 공정이 까다롭고 매우 비쌌기 때문에 한 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었습니다. 사용 후에는 따뜻한 우유나 술에 담가 헹군 뒤 다시 말려서 드레스 속 비밀 주머니에 보관했습니다. 제대로 소독될 리 없는 동물의 단백질 조직이 여인의 고온다습한 드레스 안에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씻지 않은 하반신의 악취와 썩어가는 고기 냄새가 뒤섞인 채 그녀들은 다시 그 도구를 몸속에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는 극심한 골반염과 자궁 내 감염을 일으켰고 수많은 여성이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리다 폐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칠가시 돋친 약초와 벌집, 삽입물 패서리의 잔혹사. 귀족 사회에서 은밀하게 거래되던 더 잔인한 도구는 패서리의 원형입니다. 당시 산파들은 임신을 막기 위해 울퉁불퉁한 벌집 덩어리나 끈적이는 송진을 동물의 털과 섞어 동그랗게 뭉친 뒤 이를 여성의 자궁 입구에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여기에 가시가 돋친 특수 약초나 자극적인 성분의 식물 뿌리를 섞기도 했습니다. 자궁 입구에 인위적인 상처와 염증을 일으켜 수정란이 착상되지 못하게 하려는 가학적인 원리였죠. 이 방식은 고대 이집트의 기록부터 중세 유럽의 민간 의학서까지 이어져 온 유구한 악습입니다.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차를 마시는 귀부인의 몸 안에서는 거친 양모와 날카로운 풀조각들이 연약한 점막을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참을 만한 건 카사노바의 회고록에도 등장하는 유명한 레몬 피임법입니다. 레몬의 구연산이 살정제 역할을 한다는 나름의 경험적 지식 때문이었는데 이는 질 내부 환경을 파괴해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8잔혹한 부적 족제비 고환과 동물 장기. 이토록 불결한 환경 속에서도 임신은 가장 큰 공포였습니다. 출산 중 사망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이죠.
13세기 이탈리아의 의학자이자 신학자인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여성들은 임신을 막기 위해 살아있는 족제비를 잡아 그 고환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위 가죽에 싸서 자신의 왼쪽 허벅지에 묶거나 목에 걸면 임신이 되지 않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무도회에서 춤을 추는 여인의 치마가 흔들릴 때마다 씻지 않은 몸의 냄새와 독한 향수, 그리고 부패해 가는 족제비 고환의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이것이 중세 로맨스의 실체였습니다. 만약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그녀들은 검은 고양이의 오른쪽 고환을 떼어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7번 뒤로 뛰어라 의학의 탈을 쓴 주술. 의학적 지식이 전무했던 당시 의사들은 여성들에게 기괴한 행동을 강요했습니다. 2세기 의사 소라누스의 저술에서 시작되어 중세까지 이어진 지침에 따르면 관계 직후 여성은 뒤로 7번 혹은 9번 격렬하게 점프해야 했습니다. 숫자의 마법이 임신을 막아줄 것이라 믿었던 것이죠. 심지어 더 황당한 것은 재채기 요법이었습니다. 관계가 끝나자마자 코에 독한 가루를 넣어 강렬한 재채기를 유도했는데 그 반동으로 정자가 몸 밖으로 튀어나온다고 믿었습니다. 10성병의 역습수은 증기탕과 불타는 인두. 위생이 마비된 중세와 근세 유럽에서 성병은 드레스 밑을 타고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15세기 말부터 매독이 창궐하자 사람들은 더욱 미친 듯한 치료법에 매달렸습니다. 그중 가장 끔찍한 것은 수은 증기탕이었습니다. 매독 환자를 밀폐된 나무 상자에 가두고 그 밑에서 수은을 태워 그 연기를 온몸으로 쬐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수은으로 침을 많이 흘리게 해야 병균이 빠져나간다고 믿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치아가 빠지고 잇몸이 주저앉아 피가 흐르는 수은 중독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내부에 성병 증상이 나타나면 시뻘겋게 달군 인두를 드레스 속으로 집어넣어 환부를 직접 찢어버리는 처참한 시술이 자행되었습니다. 마취제도 없던 시절 그녀들은 입에 가죽끈을 물고 생살이 타는 냄새를 맡으며 그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세의 드레스가 이전처럼 아름답게만 보이시나요?